그러면 미적분 먼저 볼게. 미적분 먼저 보겠습니다. 자, 26번부터 하면 돼? 네. 자, 26번부터 일단 30번까지는 다 볼게. 이번엔 29, 30 좀 쉽더라고. 26. 니네 많이 까먹어서 그랬을 거야. 구별모사 또 끝나고 내가 공부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까먹을 수밖에 없지 뭐. 자, 봐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를 좀 잘 기억을 좀 해내면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는 뭘 좀 기억을 해내야 되냐면 바로 역함수의 미분에 대한 얘기야. 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얘들아. f 프라임 x는 자, g 프라임의 fx 분의 1이다. 이런 거 있었잖아. 네. 이런 거.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풀어라라는 얘기인데, 잘 보니까 f가 0, g가 0일 때 다 1이야, 그지? 네. 그러면 뭐가 f1, g1도 다 0이라는 거지?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똑같은 점을 지나면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했을 때도 다 지금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기억을 해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바로 이제 반대로 g도 미분하면 f 프라임의 gx 분의 1이야. 이걸 만족한다며. 또 동시에. 주어진 걸 잘 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f 프라임의 g, 그지? 그러면 f 프라임의 g는 분의 1은 뭘로 바꿔? 아, g 프라임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요거 분의 1을 우리는 바로 g 프라임 n분의 k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지? 그래서 어떻게? 주어진 식은 자, 요거 분의 1을 뭘로? g 프라임 n분의 k로. 마찬가지 요거 분의 1은 f 프라임 n분의 k로 일단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본 모양을 바뀌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가 f의 n분의 k, g 프라임 n분의 k 더하기 g의 n분의 k, f 프라임 n분의 k의 n분의 1 이렇게. 자, 그래서 뭐가? 자, 얘가 인테그랄로 바뀌고. 그 다음에 n분의 1은 dx 얘가 x로 바꾸는 거니까 여기는 fx g 프라임 x gx f 프라임 x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네. 자, 우리는 n분의 k를 x로 취하는 거잖아, 얘들아. 네. 그럼 범위는 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k가 1부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n분의 1은 무한대로 가면 0이고 시작점이 0이 될 거고, 자, 마지막 n까지니까 여기다 n 넣으면 1, 범위는 0부터 1까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잘 보니까 얘는 뭘 미분하기 전에 모양이니까? fx. 그래, fx랑 gx 곱한 거. 이거 미분해서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이거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접근하면 이거 나오겠지. 그래서 1, 0. 자, 그럼 1 집어넣은 거에서 자, F1, G1 0 집어넣은 거 빼라. 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0일 때, 1일 때 다 나와 있잖아. 대입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까먹어서 그렇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까먹어서. 이해되지? 27번. 자,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27번도. 얘가 까먹어서 그렇겠지 뭐. 27번도 생각보다 어렵잖아. 적어도 28번까지는 얘가 풀어내야 돼. 29, 30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정 뭐하면 14, 15, 21, 22, 그다음 29, 30 6개 빼고 나머지 최대한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돼. 그럼 무조건 2등급이 나와. 잘하면 1등급도 나옵니다. 자, 문제의 조건을 잘 봐야 돼. 뭐가 나와 있어? 자, 뭐가 주어졌니 얘들아? 합이 나왔어. 합. 네. 자, B에는 양수고 시그마 AK가 n에 관한 2차 시제야. 그럼 떠오르는 거 있어야지 얘들아. 네. 응? 저 옛날에 나한테 딱 배운 거 있었잖아. 뭐? 근접. 자, 합이 n에 관한 2차식이면 얘는 등차수열이야. A는 등차수열이야. 그러면 등차수열에서 2차 합의 개수 이게 공차의 반이었잖아. 네. 그럼 여기다가 2배해서 공차가 3이야. 그리고 1 집어넣어서 첫째 항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첫째 항도 3이네? 자, A에는 3n이야. 끝났어. 자, 나한테 등차수를 안 배웠었나? 안 배웠었겠구나. 그치? 등차수를 니가 2학년 1학기 때 배운 거지? 수원에서. 그치? 나한테 안 배웠구나. 자, 너희들은 항상 이걸 떠올려야 돼. 자, 시그마 AN, 즉 n항까지 합이 n에 관한 2차식이면 얘는 무조건 등차수의 합을 나타낸다는 거와 2차 합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 그래서 2배하면 공차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1 집어넣어서 S1은 A1인데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첫째 항이 3이라는 거. 자, 그래서 AN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AN에다 1 집어넣으면 3 나오잖아. 그지? 첫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런 거 같다. 자, AN은 바로 찾았어. 그러면 봐. AN을 여기다 넣으면 되고 BN을 제곱해서 나온 또 합을 구하는 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자, 얘는 이제 n에 관한 3차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지. 네. 자, 일반적으로 요 일반항의 합이 이렇게 주어지면 네. 우리는 원래 일반항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 얘가 SN인 거니까 SN에서 SN-를 빼서 계산하잖아. 네. 기억나지 얘들아? 자, 우리가 일반항 AN이라는 것을 구할 때 SN에서 SN-를 빼서 일반항을 구하잖아. 그지? 마찬가지인 거지 여기도. 자, AK 곱하기 BK 전체의 제곱 얘를 나타내는 이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얘가 SN이 주어진 거란 말이야. 이렇게 n항까지 합이. 그러면 우리는 저거의 일반항 AN의 BN의 전체 제곱을 구하려면 SN에서 여기에서 뭐를 빼면 나와? n-1 집어넣은 걸 빼면 그러면 일반항이 나옵니다. 만약에 헷갈리면 요걸 잠깐 CK로 치환한 다음에 뭐 계산은 똑같아. 어떤 CK라는 함수를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게 SN이고 원래 일반항을 구하려면 SN에서 SN-을 빼서 계산한다 라는 건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야. 자, 요것만 정리하면 되잖아. 여기 N, 여기 N, 여기 N 플러스 N 플러스 공통일 수 있으니까 묶으면 자, 여기는 요거 남고 여기는 요거 남으니까 빼면 3n n 플러스 뭐가? AN의 BN 제곱이 끝났네. 자, 그러면 뭐? AN이 3n이잖아. 네. 그럼 AN은 3n 곱하기 BN의 전체 제곱이 얘랑 같은 거니까 3n, 3n 없애면 BN 제곱은 n 플러스 1. 자, 그러므로 BN은 얼마야? 루트 n 플러스 1. 자, BN도 다 구했어. 끝났어. 밑에 대입하면 끝나. 자, 뭐라고? 뭐 시그마 어쩌고저쩌고 뭐 BN 플러스 N 플러스 3. 자, 대입해봐. 어떻게 돼? 자, 시그마. 자, 무한대까지 합이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B에 N 플러스 2. 여기다 N 플러스 2 집어넣으면 자, 루트 N 플러스 3. 그 다음에 루트 N 플러스 3. 예, 그 다음에 루트 N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4. 분의 1. 이거 계산하라는 거네. 됐지? 자, 그래서 요거 유리화하면 끝나지.
자, 요거 마이너스가 여기다 곱해서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4 곱하고 밑에다 곱하면 요거 제곱 빼기 제곱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그지? 자, 이렇게 사라지면 여기 마이너스 1이 하나 튀어나오지?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위로 올려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루트 n 플러스 3 루트 n 플러스 4 분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n 플러스 4가 앞에 오면 되지. 자, 여기다가 시그마 n은 1부터 뭐가 돼? 자, 그럼 이거 우리 따로따로 써도 되지 이제? 자, 따로따로 쓰면 어떻게 돼? 자, 시그마 n 플러스 3 분의 이렇게 썼으니까 약분돼서 1 빼기 루트 n 플러스 4분의 1 이런 꼴이 됩니다. 따로따로 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쓴 거야.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합은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n1까지 한 번 구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자, 여기 문자만 k로 바꿔서 이렇게 k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잖아? 자, 1은 얼마야? 루트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집어넣으면 2는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해서 마지막 n 집어넣으면 루트 n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지? 다 사라지네 이렇게.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남지? 근데 리미트 시키면 얘가 0을 수렴하니까 정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잖아 얘들아 이 정도면. 자, 28번. 자, x가 0보다 큰 거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첫 번째, fx의 그래프는 2점 8분의 2의 제곱, 4와 16분의 어쩌고저쩌고, 4를 지난다. 그리고 2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는 항상 한 개다. 항상 한 개다. 무슨 말이야? 항상 한 개다? 증가함수란 얘기야, 증가함수.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극대극소를 갖는 그런 함수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일은 없잖아, 그치? 어떨 때는 두 점에서 만나거나 뭐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 그치? 자, y는 k랑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이런 형태를 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fx라는 함수가 증가함수. 자, 근데 어딜 지나간대? 뭐 fx가 2점을 지나가고 그리고 또 0보다 큰 쪽에서 점이 있고 2보다 큰 실수끼리 대해서 함수를 어쩌고저쩌고 2점 원점 5에 대해서 자, 양수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겠지? 아니? 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잖아. 0일 때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나? 혹시 주어진 게 없나? 원점에 대해서 삼각형이 넓으면 자, 뭐 주어진 함수가 뭐 모르겠다. 원점을 정확히 지난다라는 말이 없긴 한데 x가 0보다 큰 쪽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자,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대충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 대충 이렇게 0보다 큰 쪽에서 0일 때 정확히 0을 지나가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자,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약간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갈 거예요. 자, 왜냐면 대입하는 값이 커질 때 y가 커졌기 때문에 지나가는 두 점에 대해서 x가 커졌을 때 y 값이 커졌기 때문에 증가함수잖아요. 뭐 어쨌든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요. 자, 그랬는데 뭐라고? 중간에 y는 k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y는 k. 그리고 k 플러스 4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자,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지? 교점. 자, 이 교점을 뭐라고? 하나는 A, 하나는 B. 자, 이 교점 하나를 A, 하나는 B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수선을 내린 거예요. 수선. 여기서 수선. 여기는 A 다시, 여기는 B 다시. 라고 했을 때, 뭐,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두 번째는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구하라고? 넓이의 차가 2분의 2의 K제곱이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넓이를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자, x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y의 값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어려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보면 지금 삼각형의 넓이의 차가 2의 k제곱꼴을 주어졌지.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넓이를 2의 k제곱꼴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얘기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바로 원래 함수의 역함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역함수. 자, 역함수. 자, 주어진 함수 fx, 얘가 이제 어려웠던 이유는 그건데 fx가 주어졌고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이 넓이를 그냥이 아니라 역함수를 이용해서 자, f의 인버스 x가 gx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역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넓이를 좀 찾을 거야. 자, 거기 보면은 f가 8분의 2의 제곱, 4를 지나간다. 그러면 g는 g4가 8분의 2의 제곱을 지나가는 거지, 결국. xy 바꾼 거니까. 마찬가지로 g8이 16분의 저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인가? 이거를 지나간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거꾸로 봐봐, 거꾸로. 자, 여기가 지금 K일 때야, K일 때. 그러면 K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요 함수값. 여기가 GK겠지?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Y를 집어넣어서 Y가 X가 되는 거니까 여기 X에다 집어넣는 값이 원래 함수의 Y 값이야. 그래서 Y를 집어넣고 나오는 값이 이게 X값이 돼. 그러니까 역함수를 거꾸로 해야 그지? Y를 집어넣고 나오는 게 X값이 되는 거지. 자, 요거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K 플러스 4를 집어넣어서 나온 이 값이 역함수에는 함수값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는 값이 K 플러스 4고 그때 나오는 얘가 GK 플러스 4. 그래서 우리는 이 넓이를, 자, 이 넓이를 우리가 이거 바로 G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자, 어떻게? 얘랑 곱하고 2로 나눈 거. 그게 넓이지? 자, 봐봐. 얘랑 곱하고 2로 나눈 거. 즉, K 플러스 4에 G에 K 플러스 4를 곱하고 2로 나누는 게 이게 넓이야. 생각해봐. 여기에서 얘도 마찬가지. K에서 GK. 를 일어나는 게 넓이야. 근데 이 넓이가 얼마나 문제에서 2분의 2의 k제곱. 자, 그럼 뭐 2는 약분하면 어차피 사라지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관계의 식이 하나 만들어지. 자, k 플러스 4의 g k 플러스 4 마이너스 k의 gk가 2의 k제곱이다.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긴 모양을 찾을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여기서 역함수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로 방금 아까 앞에서 풀었던 그 유형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연결되는 내용이야. 뭐가 나와 있어? f 프라임 어떤 값 분의 1 이 모양이 나와 있단 말이야. 또 그럼 우리가 아까 봤잖아. 예를 들어서 뭐 g 프라임 x가 f 프라임의 gx 분의 1 이거 아까 했잖아. 역함수. 그렇지? 보니까 뭐 분의 1 이런 꼴이니까 결국은 역함수 이거 이용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역함수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저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할 거야. 저걸 가지고. 자, 그래서 저걸 미분합니다. 자, 여기 주어진 우리가 방금 찾은 요식을 자, 얘를 미분할 거야. 얘를 미분. 자, 미분할 거야. 미분. 자, 이제
그림은 필요 없지. 그리고 자, 미분합니다. 미분. 자, 얘를 미분하면 하고 안 하고 그러면 g에 k 플러스 4 안 하고 g 프라임 k 플러스 4. 자, 마이너스 하고 안 하고 gk 안 하고 일단 이렇게 얘는 미분은 똑같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뭐야? 얘랑 정리해주면 g의 k 플러스 4 마이너스 gk 그 다음에 얘랑 더하기 k 플러스 4의 g 프라임 k 플러스 4 마이너스 k의 g 프라임 k 일단 이렇게. 자, 요게 2의 k 제곱. 자, 미분한 거야 이거 지금.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뭘로 바꿀 수가 있네? 요거를 뭘로 바꿀 수가 있냐? g 프라임 얘를 여기서 g 프라임 얘를 이걸로 바꿀 수 있잖아. 그지? 여기다가 k 대신에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여기 k 플러스 4 집어넣은 거지. 여기다가 k 플러스 4 집어넣어. 여기다 k 플러스 4. 여기다 k 플러스 4 집어넣으면 g에 k 플러스 4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g에 k 플러스 4. 그렇죠. 자,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가 k 플러스 4일 때 집어넣는 게 여기가 g의 k 플러스 4지. 그러니까 g의 k 플러스 4가 다시 k 플러스 4. 그러니까 여기다가 k 플러스 4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 값이 다시 k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f k 플러스 4분의 1을 말하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f에 요거를 집어넣은 거 분의 1 뭐 요런 형태가 결국은 g 프라임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 g 프라임.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식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대입합니다. 숫자를. 자, 그럼 K로 가면 계산 귀찮으니까 여기다 이제 숫자를 넣게 그러면 이제. 자, K에다가 4 넣어봐 이제. 여기다가 4. K에다 4 넣으면 G8, G4, 8, G 프라임 8, 4, G 프라임 4는 2의 4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8. 자, G 프라임 8은 자, F 프라임 G8이고, 그지? 네. G8이 뭐였어 아까 여기 G8? 요거잖아. 그래서 분의 1. 그러면 얘는 F 프라임 이거 16분의 2의 4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이거. 여기 F 프라임 요거 분의 1 얘가 G8하고 값이 같아. 그래서 주어진 식의 값이 결국은 8 곱하기 G 프라임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게 8 곱하기 G 프라임 8이 되는 거야. 빼기 얘도 마찬가지야. 4 곱하기 G 프라임 얘가 4가 되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값은 얘가 되는 거야. 끝났어 이제.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값이 이거인 거야. 이거. 저게 이거예요.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얘만 넘겨서 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쟤만 빼면 되는 거야. G8 마이너스 G4 이거 빼면 끝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2의 4제곱에서 마이너스 자, G8이 얼마야? 16분의 2의 4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서 얘는 8분의 2의 제곱을 빼면 자, 요거 정리해주면 바로 답이에요. 16으로 통분해서 계산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요 28번이 오히려 난 좀 더 어려웠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29, 30번.
역함수 생각해야 되고 이거 f 프라임 분의 1 해서 요거 느낌 역함수의 미분값 요거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 30. 자, 요거는 생각보다 이번에 문제가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랐어요. 29, 30 이렇게까지 쉬워도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29번. 네. 다음 주도 만약에 토요일 날 하면 조금 일찍 하는 게 낫니? 일단 와서 문제를 그냥 풀어야 되니까 한 12시쯤 와서 문제 먼저 풀고 확인을 한 2시부터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만약에 하면? 네. 괜찮아? 만약에 토요일 날 다음 주도 토요일 날 하게 되면 그렇게 합시다. 12시나 한 12시 와서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자, 잘 봐. 주어진 fx가 일단 연속이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다음을 만족한대. 자, f의 x 플러스 파이는 fx 더하기 9 sin x 제곱과 같아진다. 근데 이제 gx라는 함수를 정의했어. 뭐라고?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라. 그래놓고 구하라는 건 gx에 대한 함수를 적분하는 거야, 그렇지? 맞지, 얘들아? 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뭐 당연한 거지만 이거. 자, g를 미분하는 함수가 fx구나라는 거. 일단 첫 번째. g를 미분한 게 fx구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자 0부터 2파이까지 여기 gx 코사인 x dx 이걸 일단은 적분해야 되겠지. 자, 금이적분 로다 3지 얘들아. 기억나지?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자, 그대로 얘는 그대로. 자, 얘는 그대로 미분. 자, 그대로 온 건 미분. 그 다음에 얘는 적분, 사인, 적분한 건 그대로 이렇게. 자, 여기다가는 0에서 2파이 넣으면 되고, 얘는 0에서 2파이. 일단 이렇게. 이거 구하는 거야. 맞지? 근데 여기 2파이 넣으면 0, 0 넣어도 돼. 0이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구하는 거야. 됐지? 네.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할 건데 뭐라고 그랬어 방금? 여기 G 프라임이 나와 있어, 그지? 방금 뭐라 그랬어? G 프라임 뭐랑 같다고? fx랑 같다. 그럼 우리는 얘를 뭘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 자, 우리는 이제 요 함수를 자, 요 값을 뭘로?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2파이까지 G 프라임이 fx니까 fx의 sin x로 일단 정리가 가능하겠어요. fx의 sin x.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인테그랄 여기 안에 x를 갖다가 우리가 f의 x 플러스 파이로 바꾸면 범위를 0에서 파이까지라고 해도 지금 저거를 나타내는 저거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처음에 주어진 게 여기 f에 여기 x 플러스 요 파이라는 거 있었잖아. 네. 그래서 자 0부터 파이까지 f의 x 플러스 파이 여기를 sin x를 만약에 적분을 하면 자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또 정리가 가능할까? 자, 여기를 만약에 t로 만약에 치환을 한다면, 자, 얘가 만약 t가 된다면 0 넣었을 때는 파이니까 파이부터, 그지? 이건 집어넣으면 2파이까지. 범위는 일단 이렇게 바뀌겠지?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x, t가 아니라 다시 x로 써도 상관없지? 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여기가 t였다면 여기 x는 파이가 넘어가서 t 마이너스 파이였겠지? 네. 그래서 사인 여기를 t니까 x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써도 똑같은 표현이 될 거예요. 네. 자, t를 썼다가 다시 뭐 x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바꿀 수가 있고,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일단 여기 뒤에 것도 정리할 수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x면 3, 4분면 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t가 나오겠지? 네. 그러면 파이에서 2파이까지 fx에 sin x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지. 3, 4분면 저기 위에 마이너스 있어서 아니 여기서 마이너스 파이에다 x를 넣으면 마이너스 파이에다 x를 넣으면 3, 4분면에 가겠잖아. 아니 저거 이 마이너스 이거? 왜 마이너스 나왔냐고? 나와 있으니까 저거 플러스인데 아, 지금 저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함수 지금 정리한 거. 왜냐면 이쪽 거, 이쪽 여기 지금 얘하고의 좀 관계식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f의 x 플러스 파이에 대한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본 거야. 자, 됐지?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처음 거 여기서부터 다시 자, 여기서 다시 그러면 이거는 자, 우리는 이제 다시 요 식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 식을 자, 이 f의 x 플러스 파이 대신에 여기서 f의 x 플러스 파이 대신에 요걸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요거 대신에 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를 fx 더하기 9 사인 x의 제곱에 사인 x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얘는 다시 이렇게 분배 가능하니까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fx 사인 x와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9 사인 세제곱으로 일단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냥 쪼갠 거야. 자, 이해돼? 여기까지? 응. 자, 됐지? 우리가 처음에 얘랑 같다고 풀었고 지금 네. 또 얘랑 같은 거니까 결국 얘네 둘이 같아지겠지? 맞지? 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요 부분이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더해질 거 아니야? 네. 아니 반대로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 이렇게 상관없지? 네. 자, 얘가 이제 얘네들 더하거나 같은데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 얘가 이렇게 상관없지? 그러면 마이너스 0에서 파이까지 fx sin x dx가 이렇게 더해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으면 결국은 0에서 파이에서 2파이니까 얘는 0부터 2파이까지 합쳐지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의 0부터 2파이까지 fx sin x dx가 이쪽은 요것만 남으니까 0에서 파이까지 9 sin x의 세제곱과 같다라는 식으로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결국은 요 값이고 요거 그지? 요 값.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요 값인데 그게 결국은 얘랑 같다라는 모양을 만들어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얘만 계산해주면 정답이 나와. 그래서 얘만 계산하면 되지. 자, 저거 계산은 이제 간단하지. 자, 저거 계산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자, 뭐를 일단 9를 앞으로 빼낼게. 자, 9는 앞으로 빼내고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자, 사인 x 세제곱을 사인 제곱과 사인으로 하나 쪼개고 이렇게. 그리고 사인 제곱을 뭘로 바꿔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고. 자, 그래서 뭘 치환하면 돼? 코사인을 t로 치환하면, 자, 얘를 t로 치환하면 1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고. 네. 자, 코사인을 t로 치환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dx가 d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사인 dx 대신에 마이너스 dt, 마이너스 dt 이렇게. 자, 범위는 코사인 0 집어넣으면 1에서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1까지. 자, 그래서 얘랑 자리 바꾸면서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얘랑 자리 바꿔서 이쪽을 마이너스 1로 이쪽을 플러스 1로 바꿔주고 여기 마이너스 없애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끝이네. 자, 9 가로. 자, 이건 y축 된 식이잖아요. 그렇죠? 우함수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이건 차라리 그냥 2배로 빼서 얘를 18로 바꾸고 이렇게 0에서 1로 바꾸면 되지. t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에 1 제로 하면 바로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0에서 1까지 2배로 바꾼 거야. 그래서 18이 된 거고 적분해서 1만 집어넣으면 바로 됩니다. 29번 치고는 이거 20? 8만 써 12가 정답입니다. 12. 그리고 30번도 30번이 이렇게 간단하다고? 그동안 안 그랬거든. 1회, 2회는 그렇진 않은데 이번에는 30분 조금 많이 치더라고요. 자, 얘는 보면 위에 뭐 조건에 다 나와 있어. 뭐라고? 자, 위에 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지? 모든 항이 1 또는 마이너스 1인 수열이래. AN이. AN이 1 아니면 마이너스. 그리고 R이 양수인데 대해서 B에는 등비 수열입니다. 자,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R이래. 그럼 B에도 나온 거야. R의 N제곱 이렇게. 등비 수열 끝나죠. 다 나와있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식만 잘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게 이제 너희들이 아마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어.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자,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합인데 A의 K 플러스 곱하기 BK가 이거고, 반대로 AK에다가 BK 플러스 곱하면 이거네.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조금 이제 접근할 때 좀 어려움은 있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봐봐. 여기에서 일단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얼마니?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1 집어넣으면 A1, B2 그렇지? 더하기 자, 두 번째 항부터 그냥 K는 1부터
뭐한테까지? 여기를 k 플러스 1에 b에 k 플러스 1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표현이야. 맞지? 자, 첫 번째 항을 따로 빼고 얘를 두 번째 항부터 합으로 계산해도 똑같은 표현이야. 이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됐지? 자, 근데 여기를 우리는 사실은 요거를 좀 이용을 해서 뭔가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그런데 여기는 k 플러스 1을 아니, a의 k 플러스 1을 만들어줬는데 여기가 안 되네. 여기가 안 되네. 여기를 만약에 내가 k로만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여기가 k로만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되는 거지? 응. 여기를 만약에 내가 이걸 k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 앞에 걸 두 개를 빼내면 되나? B1, B2를 빼내고 1을 집어넣었을 때 요 모양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처음에 1 넣었을 때 쟤는 1 집어넣으면 3부터 나오는 거지 지금 1 집어넣으면 네. 맞지? 이해되나? 그러면 대입해보자. 귀찮다. 대입해봐. 얘가 뭐니 이거? b의 k 플러스 2라는 것은 아래 n 대신에 k 플러스 2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k 플러스 이렇게 이거지? 맞아? 그러면 얘는 제가 그럼 얘는 b의 k 플러스 2라는 것은 b의 k하고 b의 제곱하고 이렇게 곱한 건가? 결국은 값으로 따지면 그치? 봐봐 얘가 r의 k 제곱에 r의 제곱 이게 사실은 곱해서 지수끼리 더해진 거지. 그러면 r의 제곱만 따로 빼내면 r의 k 제곱이 bk인 거잖아. 아 그럼 됐네. 아 이거군요.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곱한 거니까 r 제곱에 bk 요렇게 했으면 왜? 얘가 bk. 자 얘가 bk니까 r 제곱에 bk 이렇게 써도 되네. 그럼 끝났다. 자 이제 끝났어. 자 r 제곱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도 되지. 자 그래서 a1 b2 더하기 r 제곱에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k 플러스 1 bk. 됐어 이제 끝났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저거 대입만 하면 돼. 자, 뭐를? 얘를 얘가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대입하고 자 요 값이 저거야 54분의 10. 자 A1 그 다음에 B2는 뭐야? R제곱 그지? 그리고 여기도 R제곱에 여기가 54분의 11 이 값이 얘랑 같다 이런 얘기네. 요런 얘기네. 자 그러면 우리가 R제곱 묶어버리고 A1 더하기 54분의 11인데 이게 마이너스 486분의 43과 같아지는 거야. 근데 R제곱은 양수야. 근데 얘는 음수야. 그럼 얘가 음수야. 맞지? 그래서 A1 더하기 54분의 11이 음수여야 돼. 근데 A는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대. 그래서 A1은 음수, 즉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A1을 찾았어. 됐지? 자, 그럼 이제 대입하면 R 값이 나와. 자, A1이 마이너스 1인 걸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자, R 제곱에 마이너스 1 하면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54분의 43 이 마이너스 486분의 43이니까 자 약분하면 R 제곱이 9분의 1이니까
네, 양수니까 R은 3분의 1이야. 와우, 찾았어. 오. 자, B에도 찾았어. 다 찾았어. 근데 뭘 구하라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 이거. 자, B에는 찾았으니까 3분의 1인 거. 그러니까 B에는 3분의 1의 n제곱이니까 자, 뭐 요거는 그냥 1부터 쭉 집어넣으면 나오는데 자, 문제는 A2, A3, A4, A5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자, A2, A3, A4, A5를 찾아야 돼.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30번이었던 것 같아.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별게 없는데 자, 요거 찾는 것까지는 너희들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A2부터 이제 잘 값을 찾아야 돼. 여기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야. 자, 일단은 자,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자, 우리는 뭘 해봐야 되냐면 저기 주어진 거에 대한 합을 한번 좀 구해 봅시다. 거기 54분의 11이라고 써있는 합인데 자, 그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시그마 n은 1부터 역시 무한대까지 뭐냐면 요거 할 건데 자, 절대값 an 플러스 1 곱하기 bn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얘는 1 아니면 무조건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무조건 1일 거야, 그지? 네. 그러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얘는 결국 뭐랑 값이 같아지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bn과 그냥 값이 같아질 거고. 자, 이 bn이라는 수열은 등비수열이고 등비급수니까 자, 1-r분의 총합.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요거를 이제 실제로 값을 한번 좀 구해 볼 거야. 첫 번째, 무한대까지 합이거든, 지금. 네. 무한대까지가. 얘는 1 집어넣으면 A2가 나와, 그지? 네. n에다가 1면 자, 절대값 A2 그리고 B2 B1 B1은 3분의 1이야. B1 3분의 1, 그지? 더하기 까지 다 써볼까? 써봐. 두 번째 하면 A3 플러스 B2니까 9분의 1 네. 더하기 그 다음 A4 27분의 1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 다음에 A5 이렇게 27분의 1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자, 이걸 합을 다 구했더니 지금 2분의 1이 나왔다는 거지 결국. 네. 이거를 다 구해서 지금 합을 구했더니 2분의 1. 근데 AN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어차피 값이 달라지지. 자, 요거를 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을까? 자,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표현해도 되나? 자, 지금 요거를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뭐 이거는 이렇다 치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찾아보자. 이 값도. 자, 저 조금 지워지겠지? 이걸로. 영상 다 했으니까. 자, 만약에 절대값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에 bn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다음에 거기에다가 bn을 곱합니다.
자, 이거의 값을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따로따로 곱해서 빼면 되겠지? 네. 그러면 앞에 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의 n 플러스 1 b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플러스 1 b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될 거야, 그치? 그치?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1부터 집어넣으면, 자, 1부터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집어넣어. 자, 절대값 A2 B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2 B2, B1 이렇게 해놔. 그래서 이제 B1을 나중에 이제 묶어서 계산할 건데 더하기 절대값 A3 B2 마이너스 A3 B2 더하기 절대값 A4 B3 A4 B3 절대값 A5 B4 A5 B4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거라고 값이, 그치? 그런데 얘랑 얘가 얼마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방금 풀었거든? 값을. 얘는 문제 주어줬고 여기 54분의 11이라고 얘는. 그치? 얘는 방금 2분의 1 구했잖아. 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쫙 해서 다 넣으면 이 값이 결국은 2분의 1 마이너스 54분의 11과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 얼마야? 54 그러면 2 27 그러면 54분의 16 이렇게 54분의 16 이거를 갖다가 또 쪼개서 써도 되나? 자,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54, 2로. 자, 이거를 54, 2와 54분의 54분의 일단 14 이렇게. 그럼 얘는 27분의 1이지? 네. 그래도 2로 나누면 27분의 7이 되나 일단? 그럼 얘를 또 쪼갤 수 있나? (3하고 4로) 자, 얘를 또 3하고 4로 쪼개야 되지? 네. 3하고 27분의 4 일단 이렇게 쪼개야 되지? 맞지? 네. 음, 27분. 잠깐만. 54분의 11은 54분의 11. 약분하면 얘가 9분의 1이지. 아, 6하고 1로. 6하고 1로 쪼개면 되구나. 6하고 1로. 오케이. 자, 6하고 1로. 자, 이거를 6하고 1로 쪼갤게. 자, 아까 여기 7이었지? 여기 7을 6하고 1로 쪼개봐. 6하고 1로. 그럼 27분의 6, 27분의 1 일단 이렇게 될 거야, 그지? 네. 그러면 얘는 27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3으로 약분하니까 9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 자,
27분의 2 더하기 9분의 2가 되는데, 자,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바로 b가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9분의 2라는 것은 b 제곱의 값이고 27분의 1이라는 건 b 세제곱의 값으로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해됐어. 봐봐. 여기 b1을 묶으면 절대값 a2-a2의 b1이고 더하기 여기도 묶으면 절대값 a3-a3의 b2고 여기도 절대값 a4-a4의 b3. 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그지? 근데 여기 보니까 남아있는 값들이 9분의 1하고 27분의 1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됐어. 뭐? 자, b1은 3분의 1이지. 네. 여기 3분의 1이 없잖아. 3분의 1 값이 없지 얘들아? 네. 그러니까 얘는 0이 돼야 돼. 어.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 b2가 9분의 1이지. 또 여기 9분의 1. 여기 9분의 1. 얘가 2가 돼. 네. 어. 그 다음에 여기 27분의 1. 이거 b3지. 네. 그러면 얘도 2가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 돼서 사라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절대값 a2-a2가 얼마여야 된다는 거야. a2가 제가 1이어야 된다. 그래야 절대값에서 원래 값 빼면 사라지지. 네. 근데 얘네들은 2가 나와야 돼. 네. 무슨 말이야? A3랑 A4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A5 이하도 다 1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이하. 네. 자, 이제 다 찾았어. 자, 아까 우리 첫 번째 A1 마이너스 1 찾았고 A2, A3, A4, A5까지 다 찾았어. 이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 자, 시그마 5까지 합이니까 자, 대입하면 1 집어넣으면 B1분의 A1 마이너스 1 더하기 B2분의 A2는 2 1이지? 그 다음에 B3분의 다시 마이너스 1 B4분의 다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5분의 플러스 1 이거 구하는 거지. 자, B1은 3분의 1이고 B2는 9분의 1 B3는 27분의 1 그러니까 역수가 취해도 다 올라가겠지? 얘는 결국 마이너스 3 얘는 9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81 그 다음에 플러스 243인가? 이렇게 이거에 합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가 돼. 역수 취해서 다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 미적분을 끝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원 안에 삼각형이 지금 내접하고 있고, 자, A, B가 루트 3, A, C는 6. A, B가 루트 3. 자, A, B 여기가 루트 3. 그 다음에 A, C는 6. 전체 길이가 6. 전체 길이는 일단 그리고 각이 6분의 파이. BAC. 요각이 6분의 파이. 자, 이 삼각형 ABC가 있고 삼각형 ABC의 저는 D라고 하고 BC랑 CD가 같대. BC랑 CD. 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대. 그럼 이등변 삼각형인데 지금 잘 보면 2호에서 근 원주각, 2호에서 근 원주각. 요 각도 6분의 파이고 이쪽 각도 결국 6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이등변 삼각형. 자, 그래서 뭘 구하려면 EC의 길이를 구해라. EC 길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EC. 자, 요 길이를 나중에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냐면 뭐 닮음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뭐 사인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일단은 BC의 길이를 알아야 될 거거든. BC. 자, BC를 먼저 구합니다. 자, 요 BC의 길이는 자, 요거를 그냥 A라고 하면 자, A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 제곱은 이거 제곱 이 전체 길이니까 3 더하기 36 마이너스 2배의
루트 3 곱하기 6에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네. 자, 약분하고 곱하면 21 루트 21. 이렇게. 자, BC의 길이를 구했어. 그러면 뭐 이 CD의 길이도 얘랑 똑같으니까 이 길이도 일단 뭐 루트 21이 될 건데 닮음 이용하지 않으면 쟤는 상관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사인 법칙. 자, 요 값을 세타라고 하면 자, 사인 세타 분의 요 길이는 사인 이거분의 얘랑 같겠지. 네. 사인 세타 분의 루트 3은 사인 30도, 사인 30도 분의 루트 21. 일단 요거 성립할 거야. 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루트 3, 루트 3 앞으로 루트 7로 가고 이렇게 보면 루트 7 사인 세타가 사인 30도 2분의 1. 그래서 사인 세타는 2 루트 7분의 1. 이렇게. 저 2분의 1이니까 2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어. 아 루트 7 사인은 이렇게 곱해서 그냥 2분의 1. 자, 그래서 사인 세타 일단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자, 사인 법칙 닮음 뭐 어차피 똑같은 거 같긴 한데. 자, 요 길이도 모르거든 지금. 자, 요 길이도 모르지 지금. 네. 여기 일단 잠깐 y라고 할게. 그러면 요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분의 y는 사인 30도 분의 x랑 값이 같아질 거야. 사인 법칙. 자, 사인 세타 분의 y는 사인 30도 분의 x랑 일단 같아질 거야. 자, x랑 y에 대한 관계식 하나 지금 찾은 거야. 이해되지? 자, 그리고 코사인 법칙 하나 만족할 거 아니에요? 코사인 법칙. 자, 방금 요 삼각형에서 x 제곱은 자, y 제곱 그 다음에 루트 이거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루트 21 y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도 만족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랑 얘랑 연립하면 돼. 자, 이쪽 걸 이렇게 정리하면 자, y 곱하기 이거 그러니까 2분의 1 y는 이렇게 곱해서 x 곱하기 2 루트 7분의 1. 자, 여기다 2 곱하면 이렇게 사라져서 y는 루트 7분의 1 x. 그래서 뭐 y 대신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곱해서 x 대신에 루트 7y 를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더 빠르게 됩니다. 뭐 큰 차이는 없겠지. 자, 이건 뭐 약분되면 사라질 거고. 자, x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여기를 7y제곱 집어넣어서 넘어가면 y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지? 네. 그거 풀어서 나온 값 대입하면 x값 나와. 자, 이렇게 되고 아니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이야 지금. 얘랑 얘가 닮음이거든 지금. 요 막꼭지가 요 30도 30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뭐 이런 거 이용해도 돼. 길이 이 전체 길이가 6이니까 여기 x면 여기가 6 마이너스 x거든 이렇게. 자, 아니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자, 뭐가 됐던 자, 식 2개 가지고 연립 방식. 자, 풀면 됩니다. 그렇지?
나오는 인수분해 돼. 자, 이거 대입해서 여기 7y 제곱이니까 넘어가면 6y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 루트 21y. 그 다음에 21은 0. 그러면 여기 2, 3 여기를 루트 21, 루트 21 이렇게. 저도 넘어가. 3에다가 2 하면 마이너스 3이 안 나오네. 그지? 저안 넘어가. 안 넘어갔나? 6, 얘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얘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7y 제곱이니까 6y 제곱 넘어가서 6y 제곱 그러면 얘가 플러스 3 루트 21y 그리고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1 이렇게 3으로 나누면 2y 제곱 루트 21 7 이렇게. 루트 21 안 되면 그대로 쓰면 이주면 안 되나? 이주면 안 되나? 약분한 거는 2의 4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21 얼마 루트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1856 이렇게 70 77 77 너무 적나네. 계산 잘못했네. 7y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3 뒤에 7 x제곱 값이 맞으면 2분의 루트 3 y 맞다. 그러면 맞다. 루트 3이다. 그러면 3 얘랑 루트 7. 3이니까 여기가 3 루트 7이 되네. 네. 3 루트 7. 응. 3 루트 7. 그럼 되겠다. 3 루트 7. 그러면 6y 제곱 플러스 3 루트 7y 마이너스 21 3으로 나눠서 2y 제곱 루트 7y 마이너스 7 그래서 루트 7 루트 7 1 2 플러스 마이너스 y는 양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7 이렇게. 그래서 대입하면 x값 나와서 그 다음에 a 14 함수 fx에 대하여 열린 구간 0에서 3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세실수 ABC에 대해서 절대값 더한 건 1이고 뭐 이거의 값이 존재하고 얘는 열린 거에서 연속이다. 자, 이런 것들을 만족할 때 FC의 최대값 구해라. 자, 일단 C값을 찾고 그걸 대입하는 값에 최대값 구해라 라는 거네. 자, 그러면 일단 자, gx가 뭐라고? gx가 연속 0에서 3, 4에서 연속 그지? gx가 연속 맞지? 그러면 일단 2 넣었을 때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 자,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어진 함수에다가 2를 넣었을 때랑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값이 문제에서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요거 여기서 자 여기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분의 x-2의 제곱이 값이 존재해야 돼. 자 그래서 2는 0, 2는 0. 그럼 f2가 0. 근데 fx가 뭐라고 되어서 지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돼 있지? 네.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fx는 어떻게 넣어도 되는 거야?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빼면 x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k 뭐 이런 형태로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fx는. a, b라고 놔도 되고 상관없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실제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여기는 x 플러스 k 꼴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약분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또 2를 집어넣으면 결국 0이 되지 2 넣으면 맞나? 네. 위가 두 개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밑에 있는 게 또 x-2라는 인수를 하나 더 가줄 수도 있는 거지 f가.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일단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안 얘기했다. 자 저 k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네. 자 그러면 그냥 여기 A, B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A, B로 하자. 귀찮다. 자 그냥 A, B로 할게. 미안해. 자 fx를 그냥 자 2 집어넣어서 0 나오니까 자, 2 넣어보면 마이너스 4에다가 2a 더하기 b가 0이니까 b 대신에 4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ax 더하기 4 마이너스 2a로 놓고 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에 이렇게구나.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와 그 다음에 a를 묶으면 x 마이너스 2 공통에서 묶어서 x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a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a 일단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인수분해 한 거야. 자 대입해서 0 나온다고 하고 그냥 인수분해 한 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a가 돼서 하나 약분은 될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가 얘가 이제 분모가 남는데 자 문제는 이제 저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극한값이 달라진다는 거야. 저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저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자 얘가 0이 되는 x값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0이 되는 x값 맞지? 그러면 x는 얼마야? a-2야 지금 0이 되는 x값이. 자 첫 번째 a-2가 자 2가 되는 경우와 그치? 저 값이 딱 2가 되는 경우 지금 범위가 보면 0에서 2, 2에서 3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지금 맞지? 자 그래서 제가 0이 딱 2가 되는 경우와 또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a-가 3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눠요. 자, 여기 0보다 작아지는 경우 그 다음에 3보다 커지는 경우 이렇게 특이해요. 왜냐면 범위가 지금 0, 2, 3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첫 번째 만약에 얘가 2인 경우는 결국은 a 값이 4라는 경우지. 그리고 얘는 a가 2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경우고 여기서 a는 이제 5보다 커지는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a가 4면 자 a가 4면 아까 여기다가 a에다 4를 집어넣으면 b가 마이너스 4 이때 b의 값은 마이너스 4.
자, A가 4면 B가 마이너스 4. 근데 첫 번째 조건에 뭐라고 돼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절대값이 1이 나와야 된다고 했지. 맞지? 자, A에다 4를 넣으면, 자, 여기 얘가 4인 경우는 지금 여기다 4 넣으면 결국은 여기가 2, x-1이라는 인수 하나 더 있는 형태지 지금. 그래서 결국은 리미트 시키면 이거 약분돼서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때 C는 마이너스 1. 자, C의 값이 마이너스 1. 그러면 주어진 조건 만족하지? 자, 일단 됐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 경우는 되는 거야. 자, A가 4일 때는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A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A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자, 요거 또는 요거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주어진 값은,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바로 gx의 값은,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거기다 대입하면 아까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분의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남지. 리미트 x. 자, 맞지? 그럼 얘는 무조건 얘가 0이 되니까 0이야. 무조건. 그치? 그러면 c가 0이라는 거지. 이게 c 값이야. c랑 같은 점 있으니까 c가 무조건 0이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래서 거기다가 대입을 해봐. c에다가 0을. 자, 거기 지금 절대값. 자, 여기 보면 절대값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데 이 c가 0인 거예요. 이걸 만족해야 돼. 이해되지? 근데 b가 아까 뭐랑 같아진다고 그랬냐면 b가 아까 요거였거든. 여기 b가 4-2a랑 같아진다고. 여기 b 대신에 우리는 4-2, 4-2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럼 얘는 결국은 4-a의 절대값이 1이 돼야 돼. 그럼 얘는 자리 바꿔내니까 절대값 a-4가 1이 돼야 되고 a-4는 뿔마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a는 4 뿔마, 그래서 a는 5 또는 3이 돼. 근데 요거라는 전제하에 지금 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5는 되는데 3은 안 돼.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A가 5는 만족하는 거야. 자, 그래서 A가 5가 만족하는 거야. 어디다 5를 집어넣죠. A에다 5 집어넣으면 얼마야? B는 마이너스, C는 0. 이게 또 만족하는 값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만족하는 값이 두 개가 돼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 두 개가 만족하는 거야. 지금 A, B, C가. 자, 그래서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fc의 최대값이거든. c가 마이너스 1일 때와 0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얼마야? fx가, 자, 이 경우는 a가 4니까 4 마이너스 x 제곱에 4x 마이너스 이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그리고 그다음에 저 밑에 거일 때는 fx가 마이너스 x 제곱에 a가 5였지? 5x 마이너스 이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0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6이고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 중에 더 큰 거. 정답은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15번. 15번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말이 어렵지, 말. 자,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fx를 뭐 이렇게 정의했대. fx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fn의 n제곱 등 실수인 것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지.
자, 이런 문제 되게 잘 나오잖아요, 얘들아. 그지? 실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 자, 그랬는데 보니까 뭐라고? 2부터 20까지의 합을 구했더니 13이 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뭐,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다? 한 개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을 거겠지. 홀수의 제곱근은 뭐 얘가 값이 양수든 음수든 뭐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라는 거. 근데 봐봐, 여기 A2부터 A20까지니까, 자, 이 안에는 홀수가 모두 몇 개 존재할까? A2부터 하니까, 홀수가 N이 3부터 19까지 9개. 1부터 20이면 10개고 얘들아. 홀수 10개, 짝수 10개잖아. 그럼 2부터니까 홀수 하나 빠지면 9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A2부터 A20까지 합인데 그 중에 A3, A5, A7 해갖고 A19까지는 값이 무조건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홀수가 9개 들어있으니까 홀수 9개 더하기 짝수는 양수는 2개를 갖잖아. 근데 더해서 13이 나오려면 여기는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홀수 9개는 고정값이니까. 그럼 4가 되려면 짝수가 2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짝수는 2개 아니면 0 아니면 없으니까. 이해돼? 얘들아?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짝수가 2개짜리 그러니까 짝수가 하면서 양수인 거 2개만 나오면 되는 거지. 이해했지? 홀수가 응. 무조건 하나 아니면 무슨 뜻이에요? 홀수 제곱근 하면 무조건 실수인 게 하나잖아. 홀수는. 니네 제곱근 다 까먹었나 벌써? 홀수 제곱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 1이 되는 x 값은 하나야. 무조건 하나. 왜냐면 3차 함수가 1하고 만나는 교점은 하나니까. 제곱근이라는 게 있고 홀수 제곱근. 자, 얘가 0하고 만나든 마이너스 1하고 만나든 무조건 하나잖아. 그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여기 홀수가 지금 9개. 그러니까 무조건 9에다가 4 더해야 14 나오잖아. 그럼 짝수인 거, 양수인 거 2개밖에 없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그래프 잘 보면, 자, 얘는 원래 마이너스 x 제곱에 4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지금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 자, 얘는 축의 방정식이 얼마야? x는. 축의 방정식이 2야. 마이너스 2에 1에 b 하면. 그래서 완전 제곱수 고쳐가 되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원래는 여기 2를 기준으로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축의 방정식 2를 기준. 이해돼? 자, 2일 때 대입하면 5네. 20원이면? 20원은 5지?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이걸 어떻게 한 거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k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면 결국은 이 함수는 자,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여기가 뭐 2 플러스 k에 대해서 여기는 뭐 5.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야. 이게 fx야. 2 플러스 k를 기준으로. 자,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해돼? 커졌어. 5를 내가 미리 약간 위로 쓰고. 원래 5. 자, 원래는 얘가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원래는. 근데 저기 x절편을 구해보잖아, 얘들아. x절편. 그럼 x절편을 구해보면, 자, 요 함수 근해공식 쓰면 얘들아, x는, 자, 이거는 근해 짝수니까, 자, 이거의 반, 2 뿔마 루트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5. 그래서 여기 만나는 교점이 원래 2를 기준으로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5,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5야, 원래. 그러면 요 안에 정수는 2, 3, 4, 3, 4. 그 다음에 여기 1, 0 이렇게 2개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점수값이 5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K, 2 플러스 K를 기준으로 여기 점수값 2개, 여기 점수값 2개밖에 안 들어가. 더 이상. 그러니까 이 다음 값은 3 플러스 K, 여기 다음 값은 4 플러스 K가 되고
요 밑에 거는 1 빼니까 여기는 1 플러스 K, 여기는 1 빼면 여기는 K.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요 5개밖에 없어. 자, 이해돼? 무슨 말이지? 자, 그래서 이 톡하는 5개 중에 지금 요 5개 중에 만약에 짝수가 2개만 나와야 되는 거야, 짝수가 2개. 그래서 자, 첫 번째 K가 만약에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자, K가 만약에 홀수면 자, K가 만약에 홀수면 자, K가 만약에 홀수면 그러면 잘 봐. 여기가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K 플러스 4거든. 자, K가 만약에 홀수면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K 플러스 4인데 자, 이 중에 얘가 홀수지? 그럼 얘는 짝수지? 맞지? 그럼 얘는 홀수지? 얘는 짝수지? 그럼 얘는 다시 홀수. 어때? 짝수가 딱 2개. 참 만족했어. K가 홀수일 때 짝수가 딱 2개 나오니까 주어진 요건을 만족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자, K가 홀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K가 홀수면 된다. K가 홀수일 때는 만족한다. 자, 만약에 K가 짝수면 그럼 어떻게 되냐? K가 짝수야. 그럼 얘가 짝수, 얘는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안 되지. 그럼 짝수가 3개 나오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K가 짝수일 때는 안 되고 K가 홀수일 때는 일단 가능한 거야.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일단 K가 될 수 있는 값은 뭐야? 1부터 17까지의 홀수는 다 되는 거야. 1부터 17 이하의 홀수는 다 되는 거야. 17 이하의 홀수. 왜냐면 여기가 K 플러스 가운데 값이 K 플러스 2를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K가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17까지밖에 가능하지. K부터. 오케이? 자, 그런데 K가 원래 짝수면 안 되거든? 짝수면 원래 안 돼, K가, 그지? 근데 만약에 K가 18이면 어떻게 돼? 18. K가 18. 얘가 18, 19, 20, 21, 22 이렇게 가지. 그러면 문제 조건에 21, 22는 없어. 20까지이기 때문에. 저 20까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딱 2개 떨어졌어. 그래서 얘 하나 포함이야. 그래서 1부터 17까지의 홀수의 합에다가 그래서 17까지 홀수의 합에다가 18이 더해진다. 이거 조심해. 자, 원래 짝수는 안 되는데 K가 18이면 그 범위 안에 20까지이기 때문에 딱 짝수가 2개가 만들어져. 그래서 특이하게 18도 된다는 거지. 그거 조심해. 그래서 좀 어려웠어. 15분이.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0번부터 보면 될까요? 자, 20번 생각보다 좀 쉬웠던 것 같은데. 쌤, 시그마 K가 32분의 N 플러스 시그마 K 2분의 N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잘하면 22번을 또 마지막 한 문제 못 풀겠는데. 21번부터 20번하고 21번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20번, 22번. 그냥 21번부터 풀어? 얘는 풀었어? 저 맞췄어. 맞췄어? 그러면 21번도 할까냐? 22번이 좀 많이 어렵긴 한데. 자, 21번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뭐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21번. 자,
21번은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AN에 대하여 모든 항이 정수래 정수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하여 뭘 만족한다? AN 플러스에서 AN을 뺀 게 절대값이 3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야? AN은 공차가 3 또는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라는 얘기야. 자 첫 번째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주어진 거 조건에 의해서 자 여기다 만약 1을 자 만약에 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만약에 자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 또는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3이라고 하면 뭐가 자 a에 여기다 1 집어넣어서 a2 마이너스 a1이 3이지. 그 얘기지? 자, 일단 2를 집어넣으면 A3 마이너스 A2도 3이지. 이해되나?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면 그냥 하자. 자, 그때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나눠서 하자. 에이, 그냥 합시다. 자, 그냥 할게, 그냥 할게. 조금 좀 쉽게 풀 수 있을까 했는데 방법이 없겠다. 자, 그냥 합시다. 자, 지금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자, 공차가 3 또는 마이너스 3일 거고, 그 다음에 나라는 조건을 보니까 여기가 m하고 k가 만약에 다른 임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자, 이게 지금 절대값을 씌웠을 때 값이 같지 않다라고 했고, 그리고 자, 이렇게 3개 곱한 거는 양수, 이렇게 2개 곱한 거는 음수다 라는 조건을 줬어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 A9, A10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A9, A10이 음수. 자, 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자, 요걸 기준으로 볼게요. 첫 번째. 자, A9, A10이 일단 음수라고 했으니까 자, A9랑 A10을 나눌게. 자, A9가 음수고 A10이 만약에 양수라면 자, 공차는 이제 3 아니면 마이너스 3일 텐데, 그지? 자, 그럼 A9가 음수고 A10이 양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더하다가 어느 순간 양수로 변했다는 거니까 이때는 공차가 당연히 3인 경우를 말하는 걸 거야. 그래야 음수이다가 더해서 어느 순간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첫 번째는 당연히 음수였겠지. 자, 요거를 만족하는 일단 등차 수열이었을 거야.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음수고 여기서부터 양수니까 자, 그냥 여기 7, 8, 9 곱하면 양수가 나와야 되지. 근데 이 경우는 7도 음수, 8도 음수, 9도 음수인 거잖아 지금. A 9까지 음수, 그지? 그럼 음수 3개 곱해서 양수가 나올 수 없지. 아,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이 경우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됐지? 네. 그러면 반대로 A9가 양수고 A10이 음수인 경우를 보면 되겠지. 자, A9가 양수, A10이 음수인 경우.
그러면 계속 양수이다가 음수가 됐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이제 공차는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어. 네. 그죠? 그리고 첫째 항은 당연히 양수겠지? 그러면 계속 양수다가 음수니까 양수 곱해서 양수. 맞네. 이거 성립하는 거지. 네. 자, 됐지? 자, 그래서 일단 자, 그럼 A9는 자, A9는 뭐야? 첫 번째 항 더하기 8D, 그지? 8D 마이너스 3. 얘가 지금 양수고. 얘는 첫 번째 항 더하기 9D. 얘가 음수다. 이런 얘기. 그래서 A는 넘어가니까 24보다 커야 돼. 27보다 작아져요. 근데 문제에서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거든. 네.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거 25 아니면 26. 두 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자, A가 25일 때와 26일 때로 나눠서 자, 확인을 해봐요. 그럼 첫 번째 A가 25인 경우. 자, A가 25인 경우. 자, 요거 AM이 마이너스 19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M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공차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9가 되느냐 확인해야 돼. 자,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3에 n-1이 더하면 44. 자, 그러면 요거 약분이 안 되지? 그래서 m의 값이 정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건 안 돼. 두 번째 A가 26이면 26 플러스 n-1 공차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9. 그래서 마이너스 3에 n-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45.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n-1은 15. m은 16.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6. 자, 21번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22번인데. 자, 이거 뭐 안 되면 찍으라고 낸 문제야. 자, fx가 3차 함수야. 개수가 1인 3차 함수. 그리고 gx는 절대값. 인테그랄 fs ds라고 정의해. 실수 t에 대해서 구간에 대해서 함수 gx의 최소값을 ht라고 했을 때 함수 h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ht는 t는 알파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알파의 개수는 1개고 1 플러스의 극한값과 1 마이너스의 극한값은 얘가 더 크다. 기울기가 더 크다는 얘기고. 자, h't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t의 최대값은 2일 때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라. 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 이게 t에 관한 함수 항상 나오면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긴 해. 자, 일단 주어진 함수에 의해서 우리는 뭘 좀 찾아야 되냐면 거기 보면 절대값 gx가 fx를 절대값 시킨 게 gx라고 했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일단 뭘 좀 정리할 거냐면 그 안에 있는 함수만 좀 먼저 해볼게. 자, 이거를 그냥 fx라고 할게.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x ds를 절대값 씌우기 전에 함수야. 절대값 씌우기 전에 함수를 그냥 mx라고 잠깐 둔 거예요. 거기 전체가 gx인데 절대값 씌운 게. 자, 이걸 약간 우리가 fx라고 하고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일단 m0가 일단 0을 지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원점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자, 요거 미분해보면 m'x는 결국은 fx라는 것도 알 수 있어. m이라는 함수를 미분한 게 fx. fx는 3차 함수라고 문제 나와 있지.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얘를 다시 적분해보면 mx는 자, 얘가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 x 4제곱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형태의 함수일 거야 라는 거 정도까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gx는 자, gx는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다른 건 이거의 절대값 mx. 그래서 결국은 g0도 0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 gx라는 함수도 0 집어넣으면 0이다 라는 거를. 자, 그랬을 때 이 gx는 0이 되는 함수. 자, gx가 0이 되는 x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그냥 일단 우리가 모르니까. 자, 얘 gx 얘가 0이 되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x를 우리가 일단 k라고 좀 해봅시다. k. 최대가 되는 값, 최대가 되는 x값 0이 되는 값 중에 최대가 되는 값을 자, k라고 잠깐 두면 자, 오늘은 거기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자, 일단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자, t가 k보다 작을 때 자, t가 k보다 작을 때 거기 지금 주어진 조건 자, 주어진 범위 안에서의 gx의 최소값 자, gx의 최소값을 ht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ht가 0이 되는 요 함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만약에 m'k가 0이면 자, 얘가 0이 만약 0이 된다. 자, m'k가 만약에 0이면 그러면 이거는 fk가 0이라는 뜻이야, 그렇지? fk가 0이라는 것이죠. 아니? 자, 그래서 일단 x가 k보다 클 때, 자, 여기 0이 되는 값이라고 하면 지금 일단 x가 만약에 k보다 큰 쪽에서, 자, 여기에서 자, 그럼 m'은 당연히 양수값을 가질 거야. k보다 큰 쪽에서는 당연히 m'이 양수값을 갖겠지. 맞지? 최소값을 우리는 h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ht라는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자, t가 얘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0 따라가고, t가 k보다 클 때는 바로 mt 요 함수를 따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F'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근데 HT는 뭐라고? HT는 뭐야? 자,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자, K를 기준으로 K보다 작을 때는 0 따라가다가 K보다 클 때는 FT라는 함수를 따라가지? 근데 FT라는 함수가 fx, fx 요거 FT 요게 지금 그냥 4차 함수잖아. 그럼 연속함수잖아. 그럼 연속함수는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하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야. 어디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여기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하나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 경우는 만족하는 값이 없는 거야. 이 경우는 만족하는 값이 없는 거야. 왜냐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야, 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x가 0보다 큰 쪽에서,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자, x가 0보다, k보다 큰 쪽에서, 만약에 f'x가 0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hx는, 자, 얘는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는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 중간에 k가 있고 여기 1이 이렇게 있어서 자, k보다 작을 때는 0 따라가다가 여기 k보다 작을 때는 0 따라간다 그랬지? 0 이렇게 0 k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0 따라가다가 그럼 요거보다 크면 그 다음에는 FT가 뭐냐면 이렇게 되게 4차 함수지? 맞아? FT가 4차 함수잖아? 그럼 예를 들어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지 4차 함수니까 약간 이런 느낌? 뭐 1에서 어떻게 하는 거? 약간 이런 느낌? 4차 함수?
근데 0보다 작은 게 클 때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따라갈 거라고 이렇게. 이쪽은 0 따라오다가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프,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 하냐면 f 프라임이 0보다 작다고 그랬어. k가 0보다 큰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성립하지 않지. 왜냐면 지금 여기가 이쪽에서는 양수값을 갖기 때문에 여기는 음수지만 여기 양수 이렇게 값을 갖잖아 결국은. 자 그래서 얘도 안 돼. 왜냐면 자 봐봐 1 플러스일 때 1 플러스 때 사실 여기 요 값일 때 딱 1 떨어지는데 원래는 이렇게 1 플러스 때는 얘는 지금 요렇게 가 그래서 요렇게가 꺾이거든. 그럼 1 플러스 때는 기울기가 0이야. 근데 1 마이너스 때는 기울기가 양수라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거기 나라는 값을 보면 리미트 t가 1 플러스 때 값이 1 마이너스 때 값보다 크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쪽일 때 이 미분계수의 기울기가 이쪽에서의 미분계수보다 더 커야 되는데 얘는 이쪽으로 따라가면 얘는 0이야. 그리고 이쪽으로 따라가면 양수니까 얘는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나를.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안 돼. 이 경우도 만족하지가 않아.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자 일단은 m 프라임 k가 자 0이 아닌 경우. 자 0이 아닌 경우. m 프라임이 0이 아닌 경우. 자 그러면 일단 자 일단은 미분 가능한 점이 하나 존재해야 된다 그랬지 얘들아?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자 그럼 만약에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리미트 t가 k 플러스로 갈 때의 요 값 t 마이너스 k 분의 h t 마이너스 hk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k 마이너스로 갈 때의 이 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t 마이너스로 갈 때와 t 플러스로 갈 때를 보면 t 마이너스로 갈 때는 값이 0인데 자 얘는 지금 양수값을 가져.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거 맞아.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조건에서 존재하지 않는 값이 하나 존재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에서 지금 그 값이 1이라는 얘기야. 두 번째는 1에서 지금 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만족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k가 1이 될 수밖에 없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려면 k가 1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결국은 조건을 다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줘야 됩니다. 저기 일단은 요 h라는 그래프는 k를 기준으로 k가 0보다 작을 때 k를 기준으로 근데 저 k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1을 기준으로 여기가 k가 됩니다.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0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그래프는 바로 원래 함수 4차 함수를 따라가는데 자, 또 하나의 조건이 뭐였냐면 거기 문제에서 다에서 뭐라고 했냐면 h 프라임 t가 0을 만족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은 2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2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4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미분에서 0 나오는 값을 갖다 미분에서 0 나오는 형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이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함수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원래 함수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자, 여기 2일 때 여기가 지금 최대값을 가져야 되거든. 네. 그래서 요 2랑 만나는 교점을 만약에 내가 임의로 뭐 B라고 두면 여기 2에서 3중근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 만나는 나머지 교점 하나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걸 알파라고 하면 주어진 함수는 결국은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알파라는 값 하나와 그리고 얘가 3중근
이런 형태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이제 B랑 만나는 교점이니까 플러스 B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자, 이게 지금 MX지, MX 결국은. MX. 자, MX. 요게 MX, 요게 Y라고 썼는데 이게 결국은 MX야. 이렇게. 근데 아까 뭐라 그랬더라? MX 앞에 계수가 얼마라고? 여기 4분의 1이 된다고 아까 했잖아요. 2분의 계수가 1이니까. 여기다 앞에 4분의 1 이렇게 써주지. 자, 그래서 MX가 뭘 지나가? 아까 0,0 지나간다고 했어. 0,0. 자, 그래서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0, 0 집어넣으면 4분의 1 알파에 마이너스 알파에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b는 0 하나 만족할 거고 그 다음에 어디? 아까 여기 1도 지나가지 여기 1 1도 지나가지? 1,0 지나가지? 그래서 1 집어넣으면 0 4분의 1에 1 마이너스 알파 1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세제곱 b도 0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방정식 풀어서 알파 값, b 값 찾아내면 그게 mx가 되는 거고. 자,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g4의 값이니까 그 거기다가 이제 4 집어넣는 거예요. 자, G4는 우리가 GX를 아까 절대값 MX로 정의했지? 그래서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되겠지. 우리가 GX를 절대값 MX. 자, GX를 절대값 MX, GX를 절대값의 MX로 정의했으니까 자, G4는 결국은 절대값 M4.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방금 구한 요 식에다가 4 집어넣어서 절대값이 그게 정답이에요.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고 다음 주도 토요일 날 수업을 아마 할게 될 것 같거든. 얘들아 금요일 날